뉴트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롭다는 의미의 뉴와 복고의 레트로가 합성된 말로 단순한 복고가 아닌 새로운 외양과 기능을 갖춘 새로운 복고를 의미하죠. 최근 철물점이나 공장이 늘어선 골목 사이로 감성을 포인트로 잡은 카페나 술집이 들어서는 것, 30대에서 50대가 어린 시절 신던 브랜드의 신발이 다시 유행하는 것, 80년대 일본에서 유행했던 시티팝이 재차 들려오는 것 역시 이런 뉴트로 열풍의 일환입니다. 물론 복고 열풍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게 바로 1020 세대 젊은 층이라는 거죠. 이양은 성신여대대학교 교수는 뉴트로 열풍에 대해 기존의 복고 트렌드는 해당 문화 코드를 노린 중장년층이 주 소비층이었다. 그들의 향수에 소구하는 것이라며, 다만 지금의 10대, 20대는 과거의 문화 코드를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과거에 유행한 물건이나 콘텐츠를 찾는 것은 그것들이 주는 색다름과 신선함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행이 소비 트렌드가 되었다. 기업이 이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패션업계는 Y2K라는 세기말 패션을 다시 꺼냈고, 생활용품 업계 역시 과거 제품 디자인을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식품, 특히 간식도 있죠. 이 중 가장 놀라운 성과를 보이는 것이 바로 약과입니다. 이런 식품 레트로 열풍에 할머니와 밀레니얼 세대의 합성어인 헬메니얼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는데요. 우리의 전통 간식인 약과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상품화되어 출시되었고, 식품업계는 유행에 따라 약과를 활용한 상품을 다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한류를 통해 세계인의 눈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있죠. 이는 약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레트로 열풍과 약과에 대해 다뤘으며, 최근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식품전에는 약과 상품을 맛보고자 수많은 이들이 줄을 섰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투르코리아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18일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잇 쿠키 약과의 호박빛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고려시대부터 즐겨 먹었던 약과는 유튜브와 틱톡 동영상과 넷플릭스 시리즈 영혼의 연금술과 같은 한국 드라마 덕분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다며, 자기 자신을 할메니얼이라고 부르는 한국 젊은이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썼습니다. 그 인기에 대해 뉴욕 유명 레스토랑 타티아나에서 테이블을 예약하는 것보다 이들이 파는 약과를 손에 넣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열성적인 수요로 인해 약과 구매자들이 개인 사업자에게 직접 주문을 하는 약게팅이라는 온라인 티켓 시스템도 만들어줬고, 약과가 60초 만에 매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썼습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우리 민족과 약과에 대한 의미 역시 세세하게 조명했는데요. 달콤한 생강과 꿀에 적신 맛있는 약과는 고대시대부터 많은 이들이 즐겨 먹어왔다. 밀가루와 꿀, 조청 등을 구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약과의 인기가 높다 보니 한때는 국가적으로 약과를 만드는 것을 금지한 적도 있다. 전통적으로 약과는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나 생일, 인생의 4가지 통과 의례에 해당하는 관혼상제 등 특별한 날에만 먹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에서 약과를 먹는 풍습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과에 대해 성숙해져야만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교훈이 깃들어 있다며, 전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인의 수요와 입맛에 맞춰 진화해온 만큼 서울이라는 도시처럼 약과는 살아 숨쉬는 한국의 유형유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비슷한 시기 뉴욕타임스에 속한 뉴욕타임스 쿠킹이라는 요리 매체에서는 이 약과 제조 방법을 무려 7단계로 나눠 진지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 안에 유행하는 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부분을 자주 조명하는 외신을 볼 수 있는데요. 약과의 경우 K푸드라는 핫한 키워드가 겹쳐 더욱 세세하게 다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해당 기사의 내용처럼 실제 GS25가 지난 5월 선보인 자체 브랜드 행운약과 시리즈는 출시 2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했는데, 특히 디저트 카테고리에서 시리즈 6종이 모두 최상위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약과 매출 상승을 견인했으며, CU가 지난 3월 말 첫 선을 보인 이웃집 통통이 약과 역시 한 달 동안 판매할 물량으로 예상한 10만 개가 단 5일 만에 판매,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280만 개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CU는 최근 수제 맥주 기업인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손잡고 이웃집 통통이 약과 쿠키를 흑맥주로 선보일 정도였죠. BGF 리테일 관계자는 약과 쿠키는 20대와 30대가 전체 구매자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상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세계푸드가 지난 3월 출시한 경제적 약과 파이는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5만 개를 돌파했으며, 이디야커피도 지난 7월 선보인 약과 디저트가 출시 50일 만에 판매량 15만 개를 돌파하는 등 말 그대로 유통, 식품업계에서 약과는 흔히 말하는 사기 아이템이 된 상태죠. 우리나라에서 유행한다. 이젠 당연한 것처럼 해외에서도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와 대만 최대의 이커머스 플랫폼 쇼픽코리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남아에서 K스낵 주문량이 작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가운데 약과의 주문량은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무려 450%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실 이제 설명하기 입이 아플 정도로 정석에 가까운데요. 동남아 지역 채널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한 사극 드라마 오썸의 붉은 끝동에 등장해 트렌디한 K스낵으로 부상했으며, 올해 초 글로벌 OTT 진출해 동남아 6개국 및 대만에서 모두 탑10 진입을 기록한 TVN 예능 서진이네에서 벌꿀약과가 디저트로 나와 인지도가 쌓였다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에서 유행이 현재 진행형으로 각종 매체는 물론 유명인들이 언급하며 그 인기는 앞으로 꽤 오랫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지역이 한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라고 하면 더 먼 곳은 어떨까요? 아누가 라는 식품 박람회가 있습니다. 매년 독일 쾰른에서 열리며 무려 104년의 역사를 가졌고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와 함께 3대 식품 박람회로 꼽힙니다. 올해 10월 7일 전시 명장만 서울 코엑스 8배에 달하는 이곳에 118개국 약 8,000개의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국내 기업 88곳도 부스를 꾸렸습니다. 현장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반응은 전반적으로 뜨거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식품유통업계 관계자는 한국 식품 열풍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인기가 높은 국가를 꼽으라면 단연 한국이라며, 한식은 맛과 품질이 좋은 데다 새롭고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SPC 삼립의 케어스 약과와 샘표 식품의 완두관장이 이노베이션 쇼에 최종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는데요. 이노베이션 쇼는 아이디어, 혁신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글로벌 식품 시장을 이끌어갈 제품을 선정하는 아누가의 대표 행사로 올해 전 세계 식품사들이 출품한 8천여 개 후보군 중 단 68개가 수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약과 상품이 선정되자 부스에는 7천여 명의 관람객과 해외 바이어의 상담 요청이 쏟아졌으며, 독일 현지 방송인 WDR 뉴스에서는 해외 기업 제품 중 유일하게 약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SPC 삼립 관계자는 시식하려는 관람객과 상담하러 온 바이어들로 부스가 매우 붐볐다며, 약과, 호빵, 호떡 등 한국 전통 디저트를 재해석한 제품의 시장성을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분명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는 최근 불고 있는 약과 열풍에 대해서 체감으로 느끼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한류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같은 한국인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도달했다는 건 분명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세계인들이 우리의 약과, 떡, 더 깊게 들어가 우리 중에서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과메기나 홍어 같은 음식까지 닿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 2월 10일 웨이시는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우리의 문화를 조명하며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인 얼죽아까지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소한 우리 문화 하나도 외신에 주목받는 시대가 온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소식, 우리에게 별 문제 없으나 그들이 과하게 느끼는 소식까지 모두 전달되고 또 해석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이미지를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반대로 그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 우리의 문화를 무리하게 바꾸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할 때인 듯 합니다. 트로코리아는 더 많은 그리고 좋은 우리의 문화가 퍼져 그것이 다양한 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